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전기요금도 가스요금도 폭등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에서 전기료는 2차례, 가스료는 3차례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공공요금 모두 폭발할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까지 악화시키는 거 솔직히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적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전기요금만 볼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기요금만 10% 인상합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여러분 얼마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1월 달이 3.7%였잖아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10% 올라가면 내년에 물가 10% 이상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문제는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는 거예요. 가스요금까지 가잖아요. 가스요금은요 16.17%가 올라갑니다. 16.17%가. 그야말로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경제, 특히 물가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로지 기승전 대선밖에 없으니까. 대통령이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를 정치판으로 바꾸기만 했어요. 국가를 정치판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곳에 말입니다, 정치가 더 씌워지는 거예요. 정치가. 여러분, 모든 곳에 정치가 더 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 기준은 하나입니다. 판단 기준은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밖에 판단 기준이 없어요. 정치 논리고 뭐 사회 논리고 기관에 논리고 산업에 논리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까지 심각해지는 겁니다. 전기요금도 딱 그 짝이잖아요. 동결. 여론이 나빠지면 동결이, 여론이 나빠지면. 선거만 있으면 동결입니다. 선거만 있으면. 올해만 하더라도 4월 이게 1분기에 국제유가들이 굉장히 올라갔고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가 되면 조금씩 올라가 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의 부담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선거 있으니까 안 올리고 민심 나빠지니까 안 올리고 계속 안 올리다가 지금 내년에 폭등하게 된 겁니다. 가격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적지도 않습니다. 내년 4월에 일단 1분기는 동결이에요. 1분기는 동결이고요. 2분기에는 킬로와트 시당 4.9원이 오릅니다. 4.9원. 그리고 3분기도 동결입니다. 3분기도. 4분기 10월입니다. 10월에 9.8원이 오릅니다. 9.8원. 여기에다가 여러분 기후 환경 요금도 인상합니다. 2원을 인상해요. 그러면 이게 엄청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월 평균으로 따졌을 때 1950원이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는 5.6%가 오른다고 하지만 이게 다 올랐을 때는 10% 가까이 오릅니다. 10% 가까이. 그러면 여러분, 전기요금이 지금 안 그래도 어려운데 전기요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결론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지 말고
올 초부터 말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려갔다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또 전기요금 폭탄까지 던져주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가스요금은 더 심각합니다. 가스요금은 여러분 지금 현재 계산하는 걸로만 보더라도 3번 인상합니다. 5월에 1.23원 인상하고요. 7월에 1.9원 인상하고요. 10월에 2.3원 인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8,450원이 나오던 가스값이 월 사용률을 200mj로 봤을 때 말입니다. 4,600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33,050원이 되는 거죠. 33,050원이. 그러니까 내년에도 가스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거예요. 줄줄이 오르는 겁니다. 전기요금 폭등, 가스요금 폭등, 심지어 16.17%가 오른다고 하죠. 16.17%.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죠.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 이게 여러분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기본적으로는요. 연료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연료비가. 연료비가 킬로그램당 2022년 1분기까지 간다면 467.12원이 됩니다. 그러면 2021년 1분기에 225.05원보다 지금 2배 넘게 오른 거죠. 연료비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때 전기요금을 낮추려고 그러면 원자력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은요. 그냥 한번 마음을 먹은 일 그냥 그대로 가요. 이게 좋은 일 같은데요. 국가를 운영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면 상황이 이게 아닙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고 국제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맞게끔 융통성 있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국가를 잘 운영하는 거예요. 똥꼬집을 가지고 계속 고집한다는 것은요.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뭐가 다릅니까? 결국 나라가 점점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 탈원전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점점 감축시킨 결과 이제 전기요금은요 앞으로 엄청 더 오를 겁니다. 연료비가 오르는 거하고 상관없이 오를 거예요. 연료비가 오르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만큼 지금 탈원전의 그 폐해는 심각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게다가 연료비도 올랐지만 말입니다. 연료비도 올랐지만 여러분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보세요. 이게 안 올리고 됐었습니까? 2021년입니다. 올해예요.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그것도 엄청난 적자예요. 4조 3,845억 원의 적자입니다. 4조 3,845억 원의 적자.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4조 863억 원의 흑자였습니다. 그때는 유가가 좋았잖아요. 유가가. 저유가였잖아. 심지어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갔었잖아요. 서부 텍사스한 중진류가. 그런데 지금은 고유가 상태잖아요. 고유가. 그러니까 한전이 적자가 심각하고 현재 있는 적자,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130조가 넘습니다. 최악이죠. 최악. 결국 말입니다. 나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나라 운영을 하지 않고 이게 국가 전역에 정치판으로 다 물들여 놨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기요금 올라가고 가스요금 올라가잖아요.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건데 이거 여러분 진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악순환의 시작. 무슨 악순환의 시작이냐? 당장 말입니다.
공공요금을 올리면 내년에 물가 목표치가 2.2%인데 2.2% 지켜낼 수 있을까요?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지켜내기 쉽지 않아요. 이게 물가가 여러분 돈이 많이 풀리면 문이 많이 풀릴수록 지금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공요금이 올라가요. 그럼 내년 당장 말입니다. 내년 당장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노조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임단협, 임금단체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올해 물가 수준 이상을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게다가 주요 우리 기업들의 노조위원장들이 전부 다 강성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임단협에서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더 많이 풀립니다. 여기에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랐죠. 최저임금 올랐죠. 임금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물가 돈 푸는 게 장난 아니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의 예산조차도 지금 돈을 많이 푸는 구조예요. 내년 본예산 기준이 607조 7천억 정도 되거든요. 올해 본예산이 558조입니다. 올해보다 5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미 돈을 많이 뿌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이라든가 또 다른 추경거리들 추가 경정 예산을 해야 되는 것들 하게 되면 여러분 내년의 물가는 고공행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는 공포행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성장이 뒤따라 주느냐? 성장은 쉽지 않습니다. 내년 성장이 뭐 3% 성장을 한다는데 글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하는 생각이. 왜냐하면 내년에 경제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특히 중국의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압사라고 해야 되나? 압사. 짓눌려서 경제가 죽어 들어가는 것. 이게 아마 중국의 위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 비용이 전체 수출의 30%거든요. 직접 수출은 25%지만 홍콩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5%까지 감안하면 30%가 넘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 게 수출인데 수출마저도 망가지게 되면 결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그리고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스태그플레이션. 저성장 고물가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칠 수도 있다. 이런 예상까지 나오거든요. 이미 여러분은 지금 현장에서 이미 체감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이미 체감 경기는. 12월만 하더라도 지금 성장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길이 없고 수출만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물가는요. 수입 물가 폭등, 생산자 물가 폭등, 당연히 그러면 소비자 물가도 폭등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11월에 3.7%인데 12월에 얼마일까요? 12월에요? 3% 무조건 넘겠죠. 만약에 12월에 소비자 물가 3% 넘는다 이렇게 됐을 때는 당장 뭐 4분기 전체 10월, 11월, 12월 4분기 전체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성장은 1%를 채 못하는데 물가는 3% 넘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은 한번 걸리잖아요. 걸리면 경제가 와르르예요. 와르르. 진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워요. 저성장이니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고물가니까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제가 쉽게 말하면 멈춤해 갈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이게 애초부터 말입니다. 조금 인상을 해왔어야 돼요. 이렇게 다음 정부에 무식하게 미루는 참 내로남불 따로 없죠. 책임 회피 따로 없습니다. 그래놓고 다음 정부가 만약에 못하면 개 짖듯이 짖을 거 아니에요. 미친 개 물어떠듯이 물어떠들 겁니다. 또 저는 그런 걸 보면 경제 운영은
빵점 중에 빵점이고요. 예, 국가 운영도 모든 것을 정치판으로 바꿨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뭐 안보를 잘했느냐?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 우리 문재인 정부는요, 우리란 말이 참 붙이기가 좀 그렇네요. 문재인 정부는요,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결국 말입니다. 모든 부담은 다음 정부에. 이게 답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물가 안 올랐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건가요? 답답합니다. 예,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게 예, 남에게 배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뭐를 잘못했는지 예, 그것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남의 잘못을 자꾸 뒤져본다는 건 참 안타깝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내년에 인플레이션은 아마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올해보다가 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보다 더할 수도 있겠다. 분명히 상반기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할 겁니다. 하반기는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공공물가를 이렇게 계속 올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기요금, 가스요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하철 요금 올라가죠. 예, 버스 요금 올라가죠. 택시 요금 올라가죠. 예, 예, 수도세 올라가죠. 물가비요. 안 올라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가 폭등도 굉장히 많이 겪을 겁니다. 올해보다 더 심각하게 말입니다.